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2026년 1분기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류 MI그룹의 백수라입니다. 1분기는 1년의 흐름을 전망하고 올 한 해 기업의 물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025년은 다양한 관세 정책과 무역 갈등 속에서 불확실성이 혼재하는 해였습니다. 이에 대한 변화가 2026년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1분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2026년 시장 전망과 예상되는 주요 변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 파트의 오수진 프로님, 회상 파트의 이민우 프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류 MI그룹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오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류 MI그룹에서 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우입니다.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2026년 1분기 물류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를 경제, 해상, 항공 세 파트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시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보시는 자료는 IMF와 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26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관세 영향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주요 기관 모두 3% 내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세계 경제가 완만한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 기준으로 보면 24년 3.3%, 25년 3.2%에 이어 26년에는 3.1%로 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난 12월 발표된 최신 OECD 전망 역시 26년 글로벌 성장률을 25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2.9%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통화, 재정 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미-중 갈등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요인들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국가별로 성장 흐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중국은 26년에도 4% 중반대 성장률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은 24년 2.8%에서 25년 2.0%, 26년에는 1.7%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유럽은 성장률 자체는 1% 초반대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5년 성장률 둔화 이후 26년에는 2% 초반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는 국가별로 속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 탄력이 점차 약화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6년 글로벌 경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변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6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는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보호무역 기조나 관세 정책의 추진력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실물 경기와 물가 지표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미국, 유럽,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추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PMI는 23년 이후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25년 3월 이후 10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12월 PMI가 50.1을 기록하며 9개월 만에 다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내수 중심의 제한적인 회복이라는 점에서 경기 개선의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미국 물가는 22년 6월 9.1%의 고점 이후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최근에는 2%대 중후반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안정 흐름을 배경으로 미 연준은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25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현재 기준금리는 3.75%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에 대응한 긴급 조치라기보다는 경기 급냉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완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26년 주요 경제 리스크 중 하나인 미국 연준 의장 교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다가오는 5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되는 후임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재상승 가능성과 함께 연준의 정책 신뢰도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딜레마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연준 의장 교체 이슈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더불어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 국가별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25년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더라도 26년에도 4% 중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미국, 유럽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인해 중국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수출 데이터를 보면 수출 규모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25년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에 힘입어 26년에는 2% 초반 수준의 성장률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지속될 경우 성장 모멘텀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역시 회복 흐름은 나타내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 흐름 그리고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6년 글로벌 경제와 주요 국가별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상 수요 동향입니다. 25년 4분기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는 관세 압력, 무역 정책, 경제 및 물류 불확실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강한 회복력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의 시황 분석 기관 클락스는 25년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 성장률을 4%로 전망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본격적인 북미 수요 급감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다변화 현상으로 기존의 북미 수요가 다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되는 무역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시아발 수출 강세가 글로벌 수요 성장을 지지했는데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국으로 향하는 수요가 확대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상 공급 동향입니다. 클락스는 작년 4분기 기준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가 약 3,300만 TEU에 달할 걸로 추정했는데요. 이 수치는
대규모 신조 인도가 집중되고 희망봉 우회로 가용 선복이 극대화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동시에 컨테이너선 수주 잔고 역시 선사들의 신규 발주 누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최근 선박 발주에서 인도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걸 감안할 때 향후 몇 년간 컨테이너선 해운 시장은 더욱 극심한 과잉 공급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상 시황 동향입니다. 작년 4분기 평균 SCFI 종합지수는 1440으로 집계됐는데요.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주요 항로의 운임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3분기 대비 약 3% 감소하는 등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세부 항로별로는 북미 서항과 동안의 4분기 운임지수가 3분기 대비 각각 1.5%, 12.5% 하락했고 유럽 또한 18%로 큰 폭의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무역구도 재편에 따라 아시아발 신흥국 항로의 성장세가 운임지수에서도 반영됐는데 4분기 중동과 동남아는 각각 25%, 21% 증가하면서 주요 항로 대비 물동량은 적지만 큰 폭으로 운임지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해운업계는 과잉 공급 구조 속에서 수요가 둔화되고 불확실성으로 운임이 단기 등락을 반복하면서 수요 예측이 점차 불가능한 영역으로 변화했습니다. 선사들은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복 조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블랭크 세일링, 선속 조절, 선복 재배치와 같은 공급 조절 도구들이 상시 수단으로 변화했고 운임과 점유율을 관리하는 도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임 하락이 본격화된 이후에 선사들의 공급 조절이 수반됐다면 최근에는 불확실성을 상수로 인식하고 변동성 관리를 확대한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덴마크의 해운 분석 업체 시인텔리전스의 운영 선복 교체량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운영 선복 교체량이란 항로 간 새로 유입되거나 유출된 선복량의 합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25년 운영 선복 교체량은 북미, 유럽, 지중해와 같은 주요 항로 모두에서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북유럽 항로는 49%까지 급증하면서 전 항로 중 상대적인 증가세가 가장 부각되었습니다. 선사들의 선복 조절 전략은 운임과 상관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주요 항로별로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아시아 북미서안 항로는 최근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공급 조절을 활용하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북미 지역은 작년 4분기 높은 재고 수준과 본격적인 수입 둔화에 따라 10월 대비 12월 평균 운임지수가 14% 하락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은 아시아 북미 항로의 물동을 확보하기 위해 선복을 급격하게 축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러한 형태가 다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년 3, 4월 집중되는 북미 항로의 장기 계약 협상을 위해 선사들은 선복을 축소해서 지금보다 운임 수준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고 미국의 관세 판결 결과에 따라 둔화된 수입 수요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경우 공급 전략도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아시아 북유럽 항로에서는 운임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선복 조절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북유럽 항로는 작년 10월 대비 12월 평균 운임이 24%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신조선 투입으로 인한 선복 확대와 동시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EU의 배출권 거래 제도와 중국 춘절을 대비한 조기 선적 수요가 확대되었고 또 4분기에서 1분기 초까지 진행되는 유럽 항로의 장기 계약 협상을 앞두고 선사들이 선복 조절을 통해 운임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중국 춘절 대비 사전 선적 수요 대응을 위해 선사들이 선복을 확대할 전망이고 아직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홍해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혼잡과 선복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선사들의 공급 조절 전략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상 수요 및 공급 전망입니다. 먼저 해상 수요입니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는 글로벌 소비 둔화와 통상 정책 불확실성으로 작년 대비 다소 둔화된 1.8%에서 3.5%가 전망되고, 아시아발 물동 성장세는 올해도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홍해 정상화와 미국 관세 판결 결과는 1분기 수요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관세 판결 결과에 따라 억제되었던 무역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 홍해 정상화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희망봉 우회가 종료되면 글로벌 TEU 마일 수요가 약 10% 급감하는 등 수요 약세를 심화시킬 걸로 우려됩니다. 공급 전망입니다.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공급 증가세는 2.9%에서 4.5%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되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은 지속될 전망이고, 이 상황은 최소 2028년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내 홍해 정상화 시 컨테이너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런 공급 우위 구조 속에서 공급 압박 상쇄를 위한 선사들의 전략적 선복 관리는 올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선사들은 감속, 폐선, 결항과 같은 운영적 조절을 상시 수단으로 활용해서 수익성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 시황 전망입니다. 올해 중국 춘절 연휴는 2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계속되는 불확실성으로 12월부터 화주들의 사전 선적 수요가 빠르게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월까지 주요 항로의 운임이 모두 상승 압력을 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반면 1분기 평균 운임은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으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외부 변수로 수요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운임이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항공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항공 수요 동향, 지난 2025년 4분기 동향과 월별 물동량을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왼편의 자료는 아이아타에서 발표한 적재율 및 수요 현황 자료로 초록색 실선은 수요, 회색 바는 적재율을 나타냅니다. 연말 쇼핑 성수기로 시즌성 수요가 늘어나면서 10월, 11월은 수요와 적재율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요 기조가 계속되면서 4분기는 전년 대비 6% 증가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년도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폭은 40% 감소한 수치인데요. 2025년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혼란기를 지나면서 4분기 수요는 불확실성이 혼재되었던 연초와 대비해 완만한 저성장 추세로 진입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저성장 추세에는 전자상거래 수요의 동력 약화가 큰 요인이었는데요. 2025년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던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량이 전년 대비 약 27% 급감했습니다. 특히 4분기는 전자상거래 전통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수출액이 54%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연간 미국착 전자상거래 수출액 또한 약 201억 달러에서 148억 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전자상거래 수요 동력이 소멸되고 규제와 시장 성숙도로 전자상거래 수요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체 수요의 성장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공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편 동일하게 아이아타에서 발표한 적재율 및 공급 자료로 남색 실선은 공급 물동량, 회색 바가 적재율입니다. 4분기 평균 공급 지표는 전년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온 여객 시장과 연말 쇼핑 시즌 물동을 대비한 항공사의 공급 조절이 맞물리면서 공급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11월은 여객 성수기가 종료되면서 전월 대비 다소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는 증가한 수치로 공급은 전년도에 비해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아타는 공급이 점진적 성장 중으로 보았습니다.
항공기 유형에 따라 증가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물기의 경우 항공기 공급 병목으로 인해 여전히 공급 확장에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화물기 수요는 1.4% 소폭 상승해 아직까지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속적으로 국제선 여객 시장이 회복되고 다양한 주요 노선들이 재개되면서 여객기는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확보된 벨리가 공급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11월의 경우 계절성으로 여객 공급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벨리 공급이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공급 추이는 증가 중입니다. 2025년 무역 갈등과 고율 관세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전통 성수기에 대비해 항공사들이 공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한 것, 그리고 여객 회복으로 인해 벨리 공급이 크게 증가한 것이 공급 성장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공급은 점진적 상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도 물류 시장은 미국의 보유무역과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한 해인데요. 팬데믹 이후 추진되어 온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은 최근 단일 대체지를 넘어 복수 지역으로 생산망을 분산하는 차이나 플러스 X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로 촉발된 미중 무역 갈등과 지속되는 보호무역 기조는 기업들의 생산 리스크 분산 전략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호무역 기조의 영향이 본격화된 2025년 한 해는 어떤 양상을 보였을까요? 2025년은 미중 교역이 악화되면서 일부 물량이 유럽 노선으로 재배치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왼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북미향 물동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반면 유럽향 물동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대미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중국의 생산력은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점점 분절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두 지역을 이른바 이머징 아시아라는 명칭으로 통칭하는데 2025년 이머징 아시아의 수출 물동 성장률은 전년 대비 11%의 증가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나 플러스 X 전략에서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으로 왜 이머징 아시아가 부상하는 걸까요? 동남아시아와 인도는 리스크 분산과 비용 우위, 그리고 기존 공급망과의 연속성,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남아시아는 중국 대비 명확한 비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토지, 인프라 비용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30%에서 60% 이상 저렴하며 FTA 네트워크 및 미국, 유럽과의 특혜 관세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부품 조립과 최종 완제품 패키징 등 후공정이 발달한 국가들이 많아 기존 중국 공급망과의 지리적 물류적 연결성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압도적인 내수 시장과 함께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기술 및 고부가 산업 인력이 풍부한 시장입니다. 동남아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정부 주도하에 강력한 제조산업 유치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 오면서 지정학적으로도 중국 경제 구도 속에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차세대 생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동남아는 중국과 연결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단기 분산 생산 거점, 인도는 중국 이후를 대비한 전략적 장기 제조 허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및 인도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몇 년간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단계를 거쳐왔고, 이머징 아시아는 이러한 지경학적 요소로 향후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면 오른편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 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24년, 25년,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물동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전자상거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및 유럽 노선의 수요가 전폭적으로 늘었고 핵심 신흥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경우 반도체 특화 허브로 AI 시장이 부흥하면서 25년도 성장률이 또 한 번 크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에서 어셈블리, 패키징 등 후공정을 담당하는 핵심 허브로서 반도체 분야에서 구조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고부가 화물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인도는 아이폰 등의 스마트폰, AI 서버, 그리고 특화된 제약 화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3년, 24년에도 이미 전폭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5년 역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아타는 2026년 항공화물 시장의 핵심 수요를 바로 AI 화물로 지목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전폭적인 AI 투자가 계속되면서 고부가 가치 및 시간 민감성이 여타 화물보다 높은 AI 관련 화물이 2026년 항공시장의 핵심 수요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AI 장비, 반도체, 서버, 전자제품 부품을 시장에서는 이른바 테크 하드웨어 화물이라 칭합니다. 화면 왼편의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테크 하드웨어 화물의 수출량 증가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항공 의존도가 높은 화물인 만큼 기본적인 수요가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 급증했습니다. 이 증가한 수요는 지정학적 요소와 보호무역 기조로 중국에서 이머징 아시아로 점진적 분산되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1차적으로 생산기지가 다변화되었고 2025년도 미중 교역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점점 눈에 띄게 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의 남색 선형 그래프를 보시면 이머징 아시아의 테크 하드웨어 물동량이 25년 2분기부터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I의 부흥으로 테크 하드웨어는 이제 다변화된 생산기지에서 물량 생산을 늘리는 단계로 이로 인해 고부가 가치 및 긴급 출하 화물의 비중이 확대되면 항공화물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항공사들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인지해 중국발 공급을 조정하고 동남아발 공급을 지속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 전체를 흡수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26년도는 항공 운임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도 이머징 아시아는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으로 독자적인 운임 견조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대체할 신흥 공급망으로 부상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시장 규모와 비교했을 때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한 운임 변동성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즉, 글로벌 시장 전반의 운임 하방 압력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아시아의 주요 노선 항공 운임은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 수요를 고정적으로 보유한 화주라면 성수기 스팟 운임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장기 계약 체결 및 차터를 통한 공급 확보 등 사전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항공 수요 전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아타는 2026년도 수요는 전년 대비 2.6%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수요 증가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역량 또한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저성장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화물의 전통적 수요는 유지될 전망이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신흥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점이 저성장 전망의 주된 요인입니다. 올 한 해 수요 전망은 성장은 지속, 속도는 둔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요 증가 둔화는 관세 회피, 홍해 사태 등의 일회성 요인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증가 속도가 정상화되면서 전년과 대비해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실제 수요가 약화되었다기보다는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점차 해상 운송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일시적으로 이동되었던 항공 일부 수요가 다시 해상으로 역전환되는 수요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의존 화물 수요는 견고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통적 수요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급 전망입니다. 26년도 전망과 신규 항공기 주문과 인도 현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네타는 2026년 항공화물 공급이 전년 대비 3%에서 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요 성장률 대비 높은 수치로 공급 우위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해상 운임이 정상화되면서 항공 수요가 해상으로 일부 전환되면 항공시장 내 공급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항공 운임에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사들도 이러한 시황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자체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지만 여객 공급이 크게 회복되는 흐름 속에서 여객기의 비중이 높은 노선은 더욱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항공기 공급 현황은 어떨까요? 2026년도 신규 항공기의 인도 전망은 어느 정도 긍정적입니다.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고 제조 환경이 개선되어 생산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의 정상화 시기와 비교했을 때 시장 내 신규 공급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규 주문량이 생산 속도를 뛰어넘어 주문 잔량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아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주문 잔량은 약 17,000대 수준인데 이는 현재 운항 중인 항공기의 6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항공기 생산 지연 이슈와 맞물려 백로그 비중이 5년째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기 주문 잔량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신규 공급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 한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웨비나를 간단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경제 요약입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고관세 중심의 통상 기조가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성장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물가 압력 속에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일부 관세 유예 조치에 힘입어 급격한 둔화 국면에서는 벗어나며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회복 속도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관세 정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에 반영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AI와 첨단 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지만 관세 정책과 통화 재정 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은 상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무역 장벽 강화와 미국, 유럽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수출 환경이 제약을 받으며 전반적인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 요약입니다. 작년 4분기 해상 수요는 아시아발 수출 다변화가 글로벌 수요를 지지하면서 강한 회복력이 나타났지만 공급량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과잉 공급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항로의 평균 운임 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고 이와 대비해서 신흥국 항로는 무역 구조 재편에 따른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해운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대외 변수에 의한 단기 등락 구조로 전환된 것인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선사 주도의 공급 조절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고 항로별 공급 조절 전략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해상 수요는 선사들의 홍해 복귀 시점과 미국 관세 판결 결과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지속되는 시황 약세로 수익성 방어를 위한 선사들의 공급 조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 춘절 대비 선적이 빠르게 시작되면서 운임이 단기 반등하고 있지만 1분기 운임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약세 기조 속에서 대외 변수로 단기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 요약입니다. 수요의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여객기 회복으로 인한 증가로 지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팽팽했던 무역 긴장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전반적인 운임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입니다. 무역시장 속 미중교역 약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이머징 아시아는 항공 화물 시장의 새로운 격변지가 될 것입니다. 신흥시장으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지만 테크 하드웨어 화물의 고성장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면서 운임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머징 아시아 주요 노선의 수요가 있는 화주라면 성수기 스팟 운임의 변동성에 대응해 공급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도 한 해 전망,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겠습니다.
해상 운송이 정상화되면서 기존에 항공으로 움직였던 수요가 해상으로 역전환되는 수요 이동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우위 시장에 접어들면서 운임 역시 하방 압력을 받으며 전년 대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026년 여전히 글로벌 시황에는 새로운 무역 긴장 요소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항공사와 포어더 그리고 화주 모두 시장 동향에 긴밀하게 대응해 물류 전략을 세워야 할 시기이겠습니다. 첼로스퀘어 회원이라면 오늘 웨비나에 기반이 된 물류 시황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 SDS 웨비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